자, 그래서 오늘은 20단원이죠. 20단원 좀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자, 20단원 연습 문제도 마찬가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이제 쭉 풀어볼게요. 여기는 개수가 아마 지난번 거보다는 좀 많아요. 한 15문제인데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15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야. 중간에 좀 쉽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좀 알아주세요. 자, 1번부터 해볼게요. 자, 1번은 집합 A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야. 됐죠? 그럼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제 원소라는 놈이 그냥 1, 2, 3, 4가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 2, 3, 4, 5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 3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됐고요. 그리고 3, 4, 5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게 맞냐면은 여기에 원소는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1, 2, 그리고 중괄호 3, 중괄호 4, 5가 각각이 원소라고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가 되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원소로 봐야겠어.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원소의 개수라 그러면 얘는 4개로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한번 1번부터 해볼게. 자, 1번. 3은 A의 원소냐? 라는 표현이죠. 맞니 아니니 이게? 그죠? 아니죠. 왜? 우리가 요게 원소인 거지 3은 원소가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4, 5의 중괄호가 집합의 표시로 포함이 돼 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예, 틀렸다라는 얘기야. 왜? 지금 우리가 4, 5라는 중괄호 자체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원소로 해서 요렇게 들어가야 돼. 맞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그리고 3번 1, 2의 중괄호는 집합으로 포함이 되냐? 이게 어떻죠? 제가 맞다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1, 2라는 요게 우리가 여기에 부분집합 중에 1, 2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죠? 얘는 당연히 뭘로 포함하는 게 맞냐면 집합으로 표현되는 게 맞으니까 요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3, 4, 5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냐? 이거는 당연히 아닌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쓰려면은 얘 원소를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3, 그리고 4, 5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에 대한 요게 우리가 집합으로 되는 거지 요 3, 4, 5 자체를 원소는 없으니까 이건 아니겠고요. 그리고 5번은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32개다. 자, A의 지금 원소 자체가 몇 개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4개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때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16개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분 집합이 뭔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할 겁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집합이 나와 있는데요. Z들의 모임이래. Z라는 거는 봤더니 A에다 1 더하기 I 더하기 B의 1-I, I랑 루트 마이너스,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고 얘기했을 거야. 아마 허수인가? 맞아. 허수라고 얘기했던 놈인데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다음 중에서 M의 원소인 것을 고르래. 즉, 이것들 중에서 요 놈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누군지 구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항상 이 조건제시법에서는 우린 Z를 구하는 거고, 그 Z라는 게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복소수, 이제 허수를 표현할 때, 요 허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I가 있는 놈하고 I가 없는 놈으로 구별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눈다라 그래. 따라서 우리가 I가 없는 놈을 먼저 쓰면 A 더하기 B가 되겠고, 또 I가 있는 놈으로 묶어주면 여기가 A에다가 마이너스 B가 되겠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Z라는 원소는 항상 요거와 요거에 I를 붙인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실제로 봤더니 숫자와 I로 붙어있는 모양이니까 전부 다 요놈의 원소 같지만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서 둘 다 양수를 만족하는, 그러면서 얘와 얘가 딱 원소를 가질 수 있는 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한번 1번부터 아마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직접 대입을 해봐서 이런 거죠. 1번이 맞으려면 얘가 2가 되고 A-B가 마이너스 5를 동시에 만족하는 A, B가 존재해야 돼. 그렇게 되면 A 더하기 B를 여기다가 아래다가 써주면 두 개를 더하면 2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이 조건에서 조건제시법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얘는 원소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같은 걸 너네가 찾아서 답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 이 조건제시법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원소를 찾으라는 거다. 여기까지는 뭐 간단한 얘기니까 쭉 갈게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고요. 마찬가지 x들의 모임인데 요런 기호가 나오네요. 혹시나 요거를 이제 본 학생도 있고 또는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도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가우스라 그래요. 가우스.
맞나? 잠깐만. 맞죠? 아, 내가 갑자기 나도 아침이라서 선생님 아침에 5시 분에 일어났거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 정신이 없어서. 가우스라 그러죠.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n분의 x가 우리가 1인 놈들의 모임이고요. 그런데 나는 x들이 항상 모임이야? 항상 조건제시법에 누가 원소가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x들의 모임인데, 요 놈이 1이 되는, 그때 x는 자연수 중에서 요게 1이 되는 모임을 우리는 n이라고 하자. 그런데 여기서 가우스 x는 이렇게 표현되죠.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죠. 가우스 1.2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읽는 게 맞아요? 1.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누구냐를 찾으라는 거죠. 얘들아, 1.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크지 않다가 뭐야?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우스의 의미죠. 예를 들어 뭐 2.6이 있으면 2.6보다 결국엔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니까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고, 음수로 가보면 마이너스 1.2가 있어. 그러면 이 음수를 쓰면은 보통 이제 좀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마이너스 1.2의 가우스는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이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돼. 알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우스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다면, 자, A3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A3이라는 원소는 뭐야? 여기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3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얼마가 되는 1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죠. 그러면 얼마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얼마? 3 되는 거 보입니까? 3이 될 수도 있고. 왜? 3분의 3은 가우스에도 1이니까 또 얼마도 될 수 있겠고 4도 될 수 있겠죠? 또 얼마 될 수 있어? 5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6은 3분의 6은 1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만 원소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간단하게 A6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굳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X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여기다 6을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려면 얼마부터? 6, 7, 8, 9, 10 그리고 어디까지? 11까지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뭐 좀 더 정확하게 푼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우리가 이걸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푼다라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가 결국엔 가우스 1.2가 1이 되려면 여기에 속한 놈이 얼마보다 커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야. 혹시 이해하겠니? 그 얘기도 마찬가지 뭐냐면 이 놈이 결국에는 우리가 부등식으로 좀 표현해보면 n분의 x라는 놈이 얼마 사이 있다라는 거야. 1과 얼마 사이? 2 사이에 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x들의 모임은 결국엔 얼마부터? n부터 어디까지? 2n까지가 돼서 실제로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구해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대입을 해도 되지만 이 가우스의 혹시나 부등식 영역으로 이제 표현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요렇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면 되겠다. 맞죠? 쉬워요.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요건 좀 별표 쳐놓고요. 요거 이제 연습문제 4번을 우리 이제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좀 별표 쳐놓으세요. 요 개념을 좀 별표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예전이라고 하면 언제냐면 한 7년 전인가요? 7, 8년 전 그때 교육과정에서는 저런 개념들이 좀 많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연산을 정의할 때 그 연산이 성립하냐 안 하냐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볼게. 자, 집합 P라는 것은 Z들의 모임이야. Z는 P 더하기 Q 루트 2들의 모임이야. 됐죠? 뭐라고요? Z는 이번에는 뭐? P 더하기 Q 루트 2들의 모임이고요. 근데 문제에서 이번에는 이제 P와 Q가 뭐라 그랬냐면 정수라고 얘기했어. 정수가 될 수 있어. 정수라는 것은 음의 정수, 양의 정수, 0을 포함한 놈이 우리가 정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기억부터 한번 구해보자.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A의 원소인지를 물어봤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무슨 얘기야? 이러한 꼴로 표현이 되냐? 그러면서 P와 Q가 정수가 되는 것 중에서 얘가 되는 놈이 있냐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3을 만들 수가 있냐를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은. 이거 마이너스 3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럼 P와 Q는 얼마가 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Q를 얼마를 잡고 0이라 잡아야지 루트가 날아갈 거니. 왜? 얘가 정수 중에서 얘는 날아가야 되니. 그리고 P가 마이너스 3이라 그러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자, 니에는
자, 정수 전체 집합을 Z라고 하자. 그랬을 때 그 Z가 전부 다 A에 포함이 되냐, 즉 얘가 부분 집합이냐라는 거죠. 즉 얘가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가냐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Z라는 것은 너네가 알다시피 결국엔 뭐야? 정수인데요. 얘가 정수인데 A에 들어가냐. A는 이것들의 모임이야. 혹시 모두 다 들어가는지 혹시 알겠니? 왜 그래요? 만약에 Q를 그냥 얼마라고 잡으면 0이라고 잡는다면 결국에 얘는 P밖에 없지만 P가 결국엔 뭐기 때문에 정수기 때문에 그때는 얘가 전부 다 들어가겠고, 그리고 마찬가지 얘는 Q가 얼마인 거, 정수가 아닌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얘보다 집합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얘의 부분 집합인 것도 맞다라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기니들을 잘 골라야 되고. 자, 디귿이 좀 어려워요. 디귿을 잘 봐. 자, 디귿은 무슨 얘기냐면, 자, A에 임의의 원소 X랑 Y가 있는데 두 개를 곱한 것도 A에 들어가냐라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두 개를 곱한 것도 이러한 모양이면서 그러면서 P와 Q가 정수가 되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걸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무슨 얘기라고요? X, Y도 각각이 이러한 모임인데 걔를 곱했을 때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냐라는 것은 그 곱한 놈이 이러한 모양이면서 PQ가 정수냐를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X와 Y를 원소를 한번 직접 좀 써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쓸게. 얘도 A 더하기 B 루트이면서 A, B가 정수라고 하는 놈도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게 맞다고요?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야, 잠깐, 내 문제가 이게 A지 원래. 이게 원래 A지? 그렇구나. 이게 원래 A지? 자꾸 뭘 쓰다가 보니까 이상해서. 맞죠? 이게 좀 이해해야 될 게 그 선생님이 이 책을 다 손으로 친 거야. 너네가 지금 그 만든 책을 내가 이 정석책을 보고 다 일일이 치다 보니까 가끔 오타가 나올 수가 있어. 알았죠? 하루에 한 6시간씩 맨날 쳐야 되거든, 이게. 우리 학원에는 이 책을 선생님이 다 쳤어. 이렇게 타자로 해서. 그러다 가끔씩 오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알았죠? 아무튼 미안하고. 자, 그랬을 때 계속하면 결국에는 얘가 정수야.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C 더하기 D 루트. 왜? 같은 문자를 안 쓴 이유는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C와 D도 정수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뭐 해볼 거냐면 곱해볼 거란 얘기죠. 그럼 다들 이제 곱하기 잘하니까 그냥 곱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 얘가 이제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위가 있는 거랑 없는 꼴로 나눠져. 맞죠? 그래서 계산 곱하면 여기에 A 곱하기 C가 되겠고, 얘랑 얘랑 만나고 얘랑 만날 건데 얘가 더하면 얘가 곱하면 얼마가 돼? 2BD가 되고요. 더하기 루트 2로 묶어버리면 얘랑 만나니까 AD 더하기 뭐가 되겠다? BC가 되겠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요? 결국에는 이것들과 이렇게 모양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몰아보면 되고 P라 보면 되고 얘가 한 번에 Q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이 두 개의 숫자의 조건이 뭘 만족해야 돼? 둘 다 정수냐를 만족해야 되는데 뭐야? 정수끼리의 곱이고 정수끼리의 곱에다가 두 배란 것도 당연히 뭐가 되겠고? 정수가 되겠고, 마찬가지 얘도 뭐가 되기 때문에? 정수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따라서 저 조건을 딱 만족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들어간 거 더하기는 들어갈까요? 더한 건 어떨까? 더한 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더한 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두 개를 더하면 A 더하기 C 루트 2로 묶고 B 더하기 D 정수 들어가겠죠. 빼기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빼기도 들어가겠다. 나누기는 요것만 좀 잘 모르겠죠. 맞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놈이잖아. 그럴 때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마찬가지 나누기.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까지 같이 좀 다뤄주는 거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놈이 요러한 모양인지를 밝히려면 일단은 분모에 얘가 있으니까 보기 안 좋잖아. 그럼 우리가 뭐 한다라고 해, 이것을? 우리 식에서 우리가 유리화 한다라고 하죠. 내가 이제 가끔씩 헷갈리는 게 유리화라는 건 배웠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갑자기 또 너네가 배우지도 않는 거를 얘기하면 좀 얘기해. 알았죠? 아주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자, 이렇게 곱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분모는 뭐가 되냐면 C제곱 마이너스 2D제곱이 되고, 맞죠? 그리고 얘를 쓰게 되면 얘가 AC에다가 얘를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2BD에다가 더하기 루트 2로 묶으면
루트 1 묶으면 BC에다가 AD가 되겠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 자, 얘들아 여기까지만 보고 얘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지금 판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판단 돼요 혹시? 여기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아직도 잘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금 식이 요렇게 보면 얘가 결국에는 모양을 두 개로 쪼갤 거야. 그래서 요렇게 이제 쪼개보자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가 결국에는 C제곱 마이너스 2D제곱에 여기가 AC 마이너스 2BD고 더하기 여기가 루트 2로 묶으면 이런 꼴이라고. 맞죠? 됐죠? 얘들아 그러면 쟤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번에? 효원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 왜 그래? 얘가 정수가 아니라 어떤 숫자가 될 수도 있겠어. 얘가 분수가 될 수도 있겠지. 맞죠? 이 숫자가 적정함에 들어감에 따라서 분수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조건에 위배돼요. 맞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속하냐 안 속하냐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 얘기가 살짝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게 가끔씩 나온다. 알겠죠?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또 별표 치세요. 요것도 좀 별표 치고요. 5번, 연습문제 5번 그대로 별표 하나 더 치고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이제 조건 내에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놈을 찾을 거야. 이것을 만족하는. 그런데 1번 조건을 봤더니 뭐냐면은 A라는 것은 마이너스 2와 2가 부분집합으로 속해 있는 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X가 A의 원소면은 어떤 게 들어간다? 1-X분의 1이 A의 원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너희가 이제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여기에 A의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잡았을 때 요게 들어가겠고 그럼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그 숫자는 다시 A의 원소니까 또 얘가 또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돼. 그럼 또 거기가 또 A의 원소니까 또 이렇게 돼.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한없이 계속 원소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 원래 들어야 돼. 내 말이 뭔지 알겠어요? 혹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 조건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 1 더하기 한번 X라고 써보면 예를 들어 그럼 만약에 여기 1이라는 원소가 있으면은 또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2라는 원소가 있으면은 3이 들어가는 거고 3이라는 원소 4가 들어가면 이러면 한없이 된다라는 거야. 하지만 문제에서 어떤 집합 A의 원소 개수를 딱 정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한없이 있으면 안 되겠고 뭔지 알겠죠?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언젠간 한번 멈춰야 돼. 그 한번 멈춘다는 게 뭐냐면 다시 어떤 여기에 들어갔던 원소가 다시 나오면서 얘가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야지만 이 원소에게 딱 정해진다는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원소가 들어가니까 한없이 개수가 늘어날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기를 갖는다 그래. 주기. 어떤 내가 구한 원소가 결국엔 반복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반복성을 우리가 주기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 한번 이 원소를 한번 직접 써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A의 원소는 원래 마이너스 2랑 나머지도 원래가 있나 봐. 하지만 그러면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뭐만 알고 있어? 마이너스 2가 여기 원소라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가면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2가 그럼 여기 들어가는 원소야.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가 몇 분의 몇이 들어가죠? 3분의 1이 들어간 거 맞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3분의 1이 들어가겠고 그럼 또 이제 3분의 1이 요 놈의 원소니까 여기다가 이제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들어가요? 2분의 3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분의 3이 또 원소니까 2분의 3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얘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즉 다시 얘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면 또 반복적인데 우리가 집합의 원소는 중복적인 건 하나로 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2를 또 들어가 보는 거죠. 2를 들어가 봐라.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리고 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겠고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야.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얘가 얼마가 돼?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 2가 되면서 그 원소가 다시 얘로 돌아가면서 결국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선생님 뭐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겠지만 이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4점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가.
그래서 어떤 그런 생각 꼭 하라고요. 어떤 조건 내에서 집합의 원소 한정적이면은 이러한 조건 내에서 얘가 항상 주기성을 갖겠다라는 얘기야. 알았죠? 주기성을 갖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죠. 6개가 답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는 6번이고요. 자, 6번은 우리가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아냐를 물어봐. 무슨 얘기냐면 S는 이런 것들의 모임이야. A, B들의 모임인데 A는 3과 5고요. B가 마이너스 4랑 2일 때 그 S라는 집합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하래. 너네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더한 거의 범위, 그리고 뺀 거의 범위, 곱한 거의 범위, 그리고 나눈 거의 범위를 혹시나 구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얘들아, 너네 더한 거의 범위 구할 줄 알아요? A가 3과 5고 B랑 마사랑 2면 이놈의 범위 얼마부터 얼마예요? 이놈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얼마가 된다? 얘가 7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니네가 기억해야 될 건 다음과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A 더하기 B의 범위를 구한다라는 것은 항상 이런 얘기와 같아. 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랑 같은 거야. 뭐라고요? 항상 어떤 문제에서 어떤 범위를 찾으라 그래. 범위를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항상 뭐다? 최대와 최소를 찾아라. 그러면 그 범위는 최대와 최소 안에 속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냐? 이 놈을 접근할 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더하기를 그냥 더했듯이 우리가 빼기도 그냥 빼는 경향들이 있어. 그래서 답을 얼마라고 쓰는 학생이 많냐면 그대로 빼서 여기를 빼면 여기가 7, 여기가 빼면 얼마? 3 이렇게 가끔 답을 쓰는 학생들이 있다고. 이게 말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써. 이게 당연히 말도 안 되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이 뺐을 때 우리는 뭘 구하라고? 최소와 최대를 써준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최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A에서 가장 모한 놈에서 작은 놈에서 B에서는 가장 모한 놈을 빼야지 최소가 돼. 큰 놈을 빼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3에서 2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가 되겠고 1이 되겠고 그리고 얘 최대는 당연히 얘 가장 큰 놈에서 가장 작은 걸 빼야 돼. 그래서 큰 놈에서 가장 작은 걸 빼니까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라고 접근하세요. 그럼 이제 쉽죠, 이런 것도. 얘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도 마찬가지 최대, 최소죠. 그럼 얼마가 최소겠어? 곱한 거의 최소는 얼마야? 이제 마이너스 20이라 쓸 수 있겠고 곱한 것의 최대는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겠다라는 거죠. 맞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다. 따라서 얘가 이제 속하는 집합을 우리가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따라서 될 수 있는 답은 몇 번이냐면은 3번인가요? 3번이죠?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얘들아, 나누기 범위도 한번 구해볼까요? 나눈 거. 나눈 거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B분의 A. B분의 A는 뭘까요? 동구가 B분의 A는 범위가 얼마부터일까요? 자, 구할 수가 없어요. 미안해. 자, 무슨 얘기냐면 왜 구할 수가 없냐면 우리가 B라는 걸 어떤 나눌 때는 항상 그 B라는 값이 얼마가 아니라는 생각하에만 나눌 수가 있어. 0이 아니라는 생각하에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범위 안에 보면 얼마가 있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범위를 구할 때. 그래서 뭐는 나눌 수가 있냐면은 A분의 B는 구할 수가 있어. 왜? A라는 범위가 3부터 5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0이 속하지 않았으니까 나눌 수가 있지만 얘는 나눌 수가 없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면 마찬가지 최대 최소로 접근하며 우리가 최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음수가 일단 내야겠죠. 맞죠? 그래서 음수니까 얼마가 돼? 이쪽이 마이너스 5면서 가장 큰 걸로 나눠야지가 아니라 얼마로 나눠? 이게 3이어야 돼? 5가 돼야 돼? 여기가 3이 돼야 돼? 5가 돼야 돼? 3이 돼야겠죠. 그게 더 5보다는 작은 거니까. 그리고 최대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것도 얘도 이렇게 나눠야겠네요. 맞죠? 그래야지만 요것이 가장 최대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 나왔을 때 두 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아마 이걸 또 배웠을 건데 선생님이 그래서 한번 설명하는 게 학생들이 되게 나중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했어요. 야, 이건 안 풀게요. 이런 거는 이제 좀 아니다. 야, 잠깐만. 너네 상에서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나? 배웠어요? 부등식도 배웠나? 그러면 할게요. 오히려 해야 되겠네, 그러면.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두 집합에 대해서 얘가 여기에 포함될 때, 이것이 성립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얘들아, 요 문제도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올 거고요. 우리가 요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봤더니 얘는 2차 부등식이 되면서, 얘는 뭐가 일단 되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3부터 얼마라고? 1이라는 게 나와. 이게 지금 A의 집합들이죠.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다 쓸 수가 있겠네요. 이런 건데. 얘가 어디에 속한다고요? 여기에 속한대. 오케이? 여기에 속한다고.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에 속하려고 봤더니 너네가 아마 이렇게 풀어보고 싶었을 거야. 수직선상에서 얘가 마이너스 3부터 1이 되고, 맞죠? 얘가 1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얘가 뭐가 되면 이 문제가 쉬워지겠어요? 뭐가 되면? 인수분해 되면 쉽겠죠. 만약에 여기가 인수분해가 돼서 그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우리가 마찬가지 얘도 사이 범위가 되니까 알파 베타가 어디 있으면 돼? 요렇게 있으면 되는 거 괜찮아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데 얘 봤더니 야 얘가 딱 사이즈가 인수분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보면 아마 난 안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봤더니 대충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봐야겠고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된다고요. 나중까지도 계속. 우리가 고3 때까지도 이러한 문제가 자주 출제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2차 부등식을 찾는 방법이 인수분해 혹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따진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 이 2차 함수라는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고요.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이것이 x축보다 어디에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에 대한 표현 방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거기에 0보다 작은 데니까 여기가 답이 되는 건데. 맞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놈의 범위라는 게 결국에는 어디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요? 이 마이너스 3과 1이 여기 안에 속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뭐냐면 이 그림을 만족하는 조건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무슨 얘기냐? 요 함수를 fx라고 잡아. 2차 함수를.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fx를 잡으면 그 f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값은 항상 어떻게 돼? 이 그림상 음수가 돼야 돼. y값이 음수가 돼야지만 요거를 만족하고 또 1을 집어넣은 값도 뭐가 돼야지만 음수가 돼야지만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다면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랬을 때는 마3을 집어넣은 거 지금 양수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fx라 잡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음수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함수값도 음수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러면 항상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혹시 이 마이너스 3이 여기에 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야 돼. 뭔 말 알겠어요? 여기 와도 혹시 되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래 이 범위는 지금 는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맞죠? 그런데 얘가 마3과 여기까지 얘가 이제 끝으로 온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번에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누가 더 커져버리냐면 이 마3부터 1이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이 얘기가 뭐야? 여기가 이제 마3 여기가 1이 되면 여기는 원래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놈인데 얘가 포함되면 이번에 집합 포함 관계에서 들어간 게 더 큰 거잖아.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만 요것만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맞아? 요것만 만족해야 되겠다.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는이 들어가. 알았죠? 얘가 많이 는이 들어가. 그럼 얘가 는이 들어갈 때는 여기 와도 될까 안 될까 이번에? 둘 다. 될 거란 얘기야. 왜? 그러면 집합이 딱 같은 놈이니까. 그럴 땐 여기가 부동호가 는이 들어가겠지. 알았죠? 그래서 는이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저기다 마3은 3a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이 음수고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그리고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이 음수다라는 거야. 자,
자, 그래서 넘어가서 0보다 크겠고요. a제곱에 더하기 3a가 되겠고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5랑 2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a는 바깥 범위로서 마이너스 5에 a가 2보다 크겠고요. 여기도 계산만 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잠깐만. 여기도 이렇게 넣으면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요. a제곱에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의 1에다가 마이너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a가 2보다 크겠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공통 집합을 얘기해야 되니까 맞죠? 공통을 얘기해야겠죠. 따라서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면 얼마가 답이겠냐면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고 a는 2보다 크다가 공통이겠다. 알았죠? 그래서 맞는 것을 요게 그대로 답이 되겠다는 거죠. 맞아, 요게 답이겠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제 나중에 너네가 요게 중요한 게 2차 분수식에서 아마 이런 문제들을 풀었을 것 같으니 2차 함수 이 문제를 풀었을 건데 이 문제에 는이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이런 조건들을 나중에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서 다른 문제 그러니까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 한 2단계에 걸쳐서 그때 이 조건을 잘 해결할 수가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안 오네. 그 다음에 8번은 좀 넘어갈게요. 8번은 너네가 한번 직접 풀어보고요. 8번은 좀 넘어갈 거고요. 8번은 넘어가고 9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9번을 좀 얘기해 볼게요. 8번 한번 직접 풀어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렵지 않아서. 자,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이제 9번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야.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게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건데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면은 다 아는 문제야. 즉 우리가 아는 것들을 배우고 모르는 게 나오는데 이 모르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면 아는 꼴로 표현하라는 거야. 즉 내가 이 문제는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실상 잘 들여다보면 내가 아는 꼴로 문제를 바꿀 수가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집합 2, 3과 교집합 A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아마 충분히 이 말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얘 얘기는 뭐야? A가 2와 3이랑 적어도 하나는 뭐냐? 걸쳐 있다라는 얘기거든? 이해하겠니? 즉 A에는 원소가 뭐 또는 뭐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야. 2나 3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걸 만족하는 U의 뭘 구하래? 부분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선생님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그냥 해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생님 그냥 A가 될 수 있는 부분집합은 그냥 머리 쓰지 말고요. 다 써볼게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 무슨 얘기야? 누구만 포함하는 게 있겠어? 예를 들어 원소 2만 포함하는 게 있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2는 포함해. 2만 포함하고 맞죠? 2를 포함해. 그럼 2를 포함하게 되면 2를 이렇게 포함하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이제 겹치지 않게 세기 위해서는 3도 뭐하다고 생각해?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3은. 근데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럼 3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고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요거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저거를 만족하는 조건이 되겠네요. 하면서 몇 개가 나와? 이렇게 하면 8개가 나오는 게 이해하겠니? 누구 가지고? 요렇게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니까. 또 마찬가지 또 A의 원소에는 이번에 누구만 있다 생각하고 3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죠? 그런데 3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는 이번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 2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마찬가지 요거를 가지고 만들 거니까 3개 거 만드니까 8개가 되겠고. 하나 더 있겠죠? 뭐가 있겠어, 종민아? 그치? 2, 3이 둘 다 들어간 거. 그럼 2, 3이 둘 다 들어갔으면 요렇게니까 요거 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몇 개가 되겠다? 8개가 돼서 결국에는 요거를 다 더한 게 답 24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요 풀이도 이제 괜찮은 풀이긴 한데 실제로 요거는 좀 멍청한 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읽는 게 맞냐면 이렇게 읽는 거야. A의 2와 3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 포함된다. 적어도 하나 포함된다라는 얘기거든. 실제로 이 얘기는 뭐랑 같은 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전체에서 A의 2와 3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이거랑 얘가 같은 말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A에 원래 저놈에 부분집합이 총 32개가 있을 건데 맞죠? 부분집합이 총 몇 개 있어? 32개가 있어. 거기에 2와 3을 적어도 하나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뭐랑 같냐면 저기 중에서 2와 3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즉 2와 3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놈을 다 제거를 하면 2와 3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놈들을 제거하면 그 놈은 항상 적어도 하나 뭘 갖겠어? 2와 3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이게? 이게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될 때는 내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부분집합을 다 써보고 이런 얘기를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얘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야. 제가 진짜 다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무슨 얘기라고요? 내가 만약에 2와 3을 적어도 하나 포함되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골라내려면 또 이런 것들을 골라내려면 이런 건 되는 거잖아. 맞죠? 이런 거 골라내려면 전체에서 뭘 빼야 돼? 2가 하나도 뭐한 거? 없는 거를 뭐 해야겠어? 빼면 되겠다라는 거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구하는 게 맞다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 개수는 어떻게 돼? 전체 개수가 지금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승계가 되는데 2와 3의 원소를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이거 우리 배웠죠? 2와 3의 원소가 하나 포함된 게 2와 3을 아예 빼놓고 결국에 나머지의 부분집합으로 만드는 개수와 같으니까 여기서 2의 3승을 빼서 결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게 24개가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 푸는 방법이 요렇게 풀어도 되게 나쁘지는 않은 건데요. 맞죠? 요것보다는 우리가 뭐가 낫겠다고요? 지금처럼 요렇게 해석을 해서 푸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요 해석 방법에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지만 실제로는 요게 같은 얘기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겠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고요. 너네가 한번 직접 좀 풀어보라고 해서 일부러 넘길게요. 약간 어려운 말이 있는데 한번 혹시나 못 풀면은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거 11번도 아마 못 풀 수도 있는데 일부러 한번 좀 풀어보라고 내가 좀 넘어갈게요. 알았죠? 그 다음에 12번 가볼게요. 12번. 자, 12번은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을 이렇게 정의해요. an은 x들의 모임인데 x는 n과 서로 소인 자연수들의 모임이야.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1, 2, 3, 4, 5번 중에 고르라는 거다. 그럼 말 그대로 문제에서 한번 1번부터 해석을 해보면 1번은 A2의 원소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즉 말 그대로 A2라는 원소를 이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서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A2라는 건 뭐야? X는 큰일 났네. 택배가 왔는데 우유를 시켰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지? 상하겠는데. 자, 아무튼 A2는 뭐예요? A2는 지금 얘가 서로소인 거. 그럼 뭐부터 있어요? 받지마. 자, 2와 서로소인 거 뭐 있어? 뭐부터 있죠? 2와 서로소인 원소? 자연수? 이제 뭐 어려운 거죠? 돈 얼마부터? 그쵸? 1 그리고 얼마? 3 맞죠? 그리고 얼마? 5 그리고 7 9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쵸? 그럼 당연히 1번 A2는 2의 배수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 이거는? 맞겠죠? 2의 배수가 아닌 게 맞고요. 2번 이건 맞고요. 2번 해보자. 자, 4의 배수가 아닌 수는 4A4의 원소다. 이게 무슨 얘기야? 얘와 관련되는 얘기죠. 지금 뭘 했어? A2의 원소는 2의 배수가 아니래. 그러면 4의 배수가 아닌 수는 A4의 원소냐? 우리 학생들 그거를 끄떡거리는 순간 틀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얘가 맞을까 얘도 맞을까요?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항상 니네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때는 해봐야 돼. 알았죠? 이게 확실치 않으면. 그래서 뭐냐? A4를 써보면 자, 4와 서로소인 자연수는 뭐 붙어 있어요? 1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 서로소인 자연수는 3이 있겠고요.
맞죠? 또 뭐가 있냐면 5도 있겠고 또 뭐가 있죠? 7이 있나? 맞죠? 4랑 서로소인 거니까 또 뭐도 있어요? 나도 잘 몰라요. 서로소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야 지금 저는 이제 2와 3은 서로소예요. 약수가 뭐밖에 없는 거 1과 서로 그러니까 2와 3은 서로소 약수가 1밖에 없을 때 두 수가 우리가 서로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4와 서로소가 되려면 4와 서로소가 되려면 결국 될 수 있는 게 1 되고 3도 되고 5도 되겠고 7도 되겠고 9도 되겠고 또 뭐도 돼. 예를 들어 뭐 10은 안 되죠. 11인가? 뭐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보자. 얘들아 4의 배수가 아닌 수는 전부 다 A사의 원수다. 4의 배수가 아닌 숫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1, 2, 3 5, 6, 7 맞죠? 9, 10, 11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여기 원손이라고 물어봤어. 맞아 아니야? 아니죠. 예를 들어 아까 뭐 6도 있죠. 맞죠? 그런데 그 6이라는 게 안 들어가니까 얘는 아니다라는 거다. 따라서 우리가 1번에서 조건에서 나와서 이런 말이 나와서 얘도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야. 맞죠? 그리고 이제 3번 A6이 A2의 원소냐? 자, A6만 구해보면 되겠네. A2는 구해봤으니까. 그럼 6과 서로소인 원소들이죠. 그럼 당연히 얼마 있어? 1이 있겠고요. 맞죠? 또 뭐도 있냐면 6과 서로소니까 5가 있겠죠. 맞죠? 그리고 얼마? 7도 있겠고 그리고 당연히 9는 안 되겠고 11이 되겠고 그리고 13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맞나요? 여기는 뭐가 있어? 홀수가 다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로 홀수 중에 몇 개를 빠진 게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되겠고 이거 맞겠고 4번 A사랑 A2랑 같냐? 지금까지 썼더니 어떻게 됐어? 봤더니 요거랑 이거 어떠죠? 같죠? 그래서 이게 같은 게 맞겠고요. 또 A6은 이렇게 되냐를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이제 A3도 좀 구해봐야겠네. A3. A3은 1도 있겠고 2도 있겠고 그리고 4도 있겠고요. 맞죠? 그리고 5도 있겠고 그리고 6, 7도 있겠고 그리고 8도 있겠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와 얘 무슨 집합을 해? 교집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원소들이 있어? 1이 있고 그리고 5도 있고 7도 있고 또 뒤에 뭐 있죠? 10, 11이 11도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진짜로 얘와 얘 교집합을 해봤더니 얘 원소만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직접 구해봤더니 이것들이 전부 다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중요한 게 2번만 틀렸다라는 거죠. 해보면 돼요. 알죠?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 13번 볼게요. 13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집합 그리고 합집합 그리고 여집합, 차집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입니까? A, B, C, D가 있는데요. 우리가 1, 2, 3번을 A, B, C, D를 써서 나타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좀 어려울 겁니다. 처음 한 학생들은 어떻게 저놈을 이제 표현할까를 좀 어려워할 거야.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1번. 자, 1번 보이죠? 1번은 자, 여기를 구하래, 얘들아. 여기만 구하래. 됐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맞냐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얘가 어떻게 하면 생성될까? 단계를 밟아가는 거야. 알았죠? 그럼 일단 얘들아, 얘보다 살짝 큰 놈인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럼 우리가 전부 다 4개를 한 번에 보지 말고 일단은 요거를 포함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선생님 생각 요게 좀 눈에 띄네요. 요거는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요거. 뭐야? 요거는 구할 수 있죠. 요게 뭐야? A랑 D를 뭐 한 거야? 교집합한 거야.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딱 어떻게 하면 돼? 요 놈만 딱 뭐 하면 되겠어? 요 놈만 딱 제거하면 되겠죠. 제거한다는 거 그냥 뭐 하면 될까? 요 놈을 빼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어떤 부분을 제거한다라는 거. A가 있고 B가 있어. 맞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만 구하고 싶으면 얘를 빼면 되겠지.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A 빼기 B라고 배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요만큼만 제거하려니까 요만큼을 포함한 놈을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죠. 지금 누구를 빼면 돼 여기서? 누구를 빼면 돼요? 보니까 C를 빼면 되겠네요.
보입니까? 여기에서 요 15분을 쫙 다 빼버리면 여기만 남겠다. 알았죠? 그래서 요 차집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고. 2번 내볼게. 2번도 마찬가지. 2번 어디라고? 여기를 구할 거야. 여기. 그럼 얘들 일단 어떻게 보는 게 맞다고요? 얘를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얘를 포함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걸 일단 한번 좀 써볼게요.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가 일단은 얘와 얘의 교집합이 이렇게 크니까 안 되겠고 지금 어떻게 볼까요? 요렇게랑 요렇게. 얘를 이제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그냥 B와 C의 교집합은 막 이렇게 되니까 뺄 게 좀 많아져요. 보이죠? 그러면 요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낫냐면은 이렇게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머지 부분을 다 뺄 수가 이것도 어려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냥 이렇게 할까요? 한번 여기서 다 빼볼까요? 다 뺄 수가 있나? 이거를 다 뺄 수가 있나? 잠깐만. B와 C의 교집합에서 지금 이거를 빼려면 A를 그냥 빼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때문에 또 걸치네요.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제 너무 이게 이것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표현 방법이 좀 여러 개 있다라고 얘기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얘도 말이야.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결국에는 어떤 집합이랑 같다라 그랬냐면 A와 교집합을 한다라 그랬어. 뭐랑 교집합하냐면 B의 여와 얘를 교집합한 게 같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게 정답이긴 한데 요 정답이 어떻게 나올 때도 있냐면 이렇게 써줄 때도 있어. 이렇게 쓸 때도 있어.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는 요거나 이제 같은 답인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튼 얘도 한번 구해볼까요? 아까 얘도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볼게요. 아까 그래. 그냥 요게 결국에는 뭐야? 누구와 누구의 지금 교집합이에요? B와 C의 뭐야? 교집합이잖아. 여기 쓰레기고. 그러면서 어느 부분을 빼야 돼? 요 부분을 빼야죠. 맞죠? 요 부분을 빼면 뭐가 돼? 요 부분을 빼는 게 뭐가 되죠? A가 되겠죠? 이게 A 빼기 A가 되겠죠? 이렇게 빼기 A가 되겠고. 맞죠? 그리고 또 누구를 빼면 돼? 여기를 빼면 되죠? 얘들아, 그냥 뺀다라는 개념은 진짜 빼기가 아니라 집합에서 공통적인 부분만 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공통적인 부분은 또 누굴 빼요? D를 빼면 돼요. 맞죠? 그래서 그냥 또 D를 여기를 빼면 여기 부분이 날아가니까 얘만 딱 나오겠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진짜 빼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공통적인 부분만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또 그러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또 됐어. 맞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할게요. 3번은 자 마찬가지 3번 집합이다. 여기 부분을 하자. 자 여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를 구하는 게 맞겠죠? 여기를 구하고요. 그럼 여기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C와 D에 뭐가 되겠고? 교집합이 되겠고. 마찬가지 어느 부분을 한 번에 빼는 게 좋아요? 여기 부분을 한 방에 빼면 좋겠죠? 맞죠? 그러면 누구를 빼면 되겠어? 누구를 빼요? 누구를 뺀다? B를 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빼기 B라고 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답지를 보면은 이 표현 방법이 한 2-3개가 나와 있을 거야. 나중에 알았죠? 답지를 확인해 보면 한 2-3개가 표현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번 하고 15번. 14번도 너네들한테 내가 좀 넘길게요. 뭐 너네가 직접 풀어보라는 문제 넘길 거고요. 마지막 15번을 풀어볼게요. 자, 15번 볼게요. 15번은 자 A라는 게 1, 2, 3, 4고 B라는 원소가 1, 2, 3, 4, 5, 6, 7에 대하여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P를 구하래. 자, 가 조건을
P와 A의 교집합의 원소가 3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P라는 것은 얘랑 겹친 원소가 3개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나 조건, 요게 중요하죠. 요 조건. 봐봐. P 빼기 B가 공집합이래, 얘들아. P에서 B를 뺐더니 그것이 공집합이다. 얘랑 같은 표현이 있거든? 이걸 좀 알아주는 게 좋아요. P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라. 이게 무슨 얘기야? P라는 원소와, P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포함관계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누가 더 크다란 얘기야? B가 더 크다란 얘기야.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얘랑 같은 표현이다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P의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다? 22다. 그걸 만족하는 P를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이 문제는 너무 어떤 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왜? 숫자 합이 22가 나왔기 때문에, 맞죠? 얘를 적절하게 요 조건을 생각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봅시다라는 거죠. 그냥 해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 이제 가조건에 의해서 여기에 원소가 기본적으로 뭐는 있어야 돼? 얘랑 겹치는 게 몇 개? 3개는 있어야 되니까 그 3개라는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겠어? 이렇게 아니면, 맞죠? 이렇게 아니면 2, 3, 4 아니면, 맞죠? 그리고 또 얼마이냐면 1, 3, 4 아니면은 1, 2, 4가 있겠죠. 1, 2, 4. 1, 2, 4.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4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야. 알겠니? 그런 4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맞지? 4가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나머지가 어디에 지금 들어가면서, 요게 들어가면서, 오케이? 결국 그 합이 22가 되는 거냐 찾으면 되겠고. 그럼 일단은 결국 합의 중에 이걸 다 더해보죠. 얘는 다 더하면 6이 되겠고요. 얘는 다 더하면은 얼마야? 얘는 다 더하면은 9가 되겠고, 얘는 다 더하면 얼마가 돼? 8이 되겠고, 얘는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모자란 만큼이 얼마가 돼? 여기는 12가 되겠고, 여기는 미쳤나봐? 16이 되겠고, 여기는 13이 되겠고, 여기는 14가 되겠고, 여기가 15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자란 것만 좀 채우자. 따라서 16이라는 조합을 누구를 빼고 생각할 수가 있냐고? 4를 빼고 만들 수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얘들아, 4를 빼고 얘를 가지고 16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고, 그리고 2, 3, 4에서 1을 빼고, 이번에는 1을 빼고 만들 수가 있냐? 5, 6, 7 가지고 13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야, 5, 6, 7 가지고 13을 못 만드니? 이게 6 더하기 7이죠. 맞죠? 그래서, 요게 딱 돼버리네. 맞죠? 그래서 얘가 만족하는 게 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한다라 그래요. 어떤 요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천천히 찾아 나가자라는 겁니다.